지금 5시에 또 여야가 다시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하고 있는데. 협상은 계속하고 합의는 안 합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예, 왜냐면은 대통령께서도 이제 귀국 기내 유엔 다녀오신 뒤에 기내에서 국제사회나 국내 걱정과 우려가 많다라는 지적을 하고 이게 조금 기류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민들을 이제 잘못된 언론 보도로의 피해와 명예훼손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방법을 이제 저희들은 한 해 한 4천 건 되는 언론중재위 사건에서 그 사람들이 빨리 정정 보도나 반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을 하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아니란 것은 한 해 한 270건 정도 되는 언론사 상대, 언론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5배 징벌적 무기를 줌으로써 그 말하자면 언론이 좀 겁을 먹어서 이제 이런 오보를 안 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도 이제 걱정하는 편지를 냈고 국내 여러 인권단체 언론체 반대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협상할 때 그거를 좀 번지수가 좀 잘못되었으니 빼고 언론 정정보도 반론 보도를 좀 강화하자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저 언론인들의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 이야기라든가 마지막 원내 지도부 이야기 간접적으로 들어보면은 이거 정말 그 징벌적 손배란 것은 실제로 얻는 실익보다 여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역풍이 있겠다 해서 징벌적 손배는 조금 빼는 것으로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가 되는데 조금 관역을 잘못 잡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제사회 여론도 그렇고 이게 유엔 인권보고관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보면은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이 항상 그 기본권의 제한을 초래할 수가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위축 효과, 봉쇄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공직자라든가 권력 비리에 대한 이 자유로운 감시, 비판이라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고 민주사회를 위한 지탱하는 하나의 공기인데 그것을 자칫 위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뭐 있습니다. 뭐 비례성의 원칙, 그다음에 적법성의 원칙, 뭐 또는 뭐 그 명확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이 있고 국내도 헌법상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못 근데 이런 겁니다. 10억짜리 손배소를 해가지고 나중에 5년 뒤에 3년 뒤에 받은 들들 그 사이에 물질적 피해는 지금 법원 판결도 됩니다. 경제적 피해는 측정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 명예에서의 피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 늦어지면 회복도 안 돼요, 사실은. 네. 깜짝 놀랄 일이죠. 이제 이재명 지사도 하실 말씀이 많을 테고 이 역사가 우리 따져보니까 역사가 참 많은 땅입니다. 많은 땅인데 지금 이 땅에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요. 이 대장동 일대에 신고된 토지거래 건수를 한번 2006년부터 2014년간 한번 뒤져봤어요. 9년간 해봤더니 그때 토지거래 건수 194건 중에 80%에 이르는 154건이 2009년 11월 이 개발 착수될 시점에 집중됐는데 네. 여기에서 한 30% 이상의 땅을 부동산 개발회사 C7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요. 근데 C7이 누구냐? 이번에 등장한 그 4,040억을 나누어 가졌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냐가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게 뭐 LH공사해서 뭐 이게 이전 정부까지 그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전 정부까지 다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얻고, 그리고 또 하나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은 지금 집값이 오르고 전세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득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리고 이런 수익 분배 구조 그리고 이런 개발 구조의 설계자가 이재명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2010년 6월에 이게 당시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LH가 공영 개발을 포기를 합니다. 이 지역을.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떼돈 번 사람들이 당시에 무슨 아까 얘기했던 C7인가요? 뭐 이런 거 등등을 해서 이 땅을 많이 삽니다. 그랬다가 2010년 10월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걸 공영개발로 바꾸거든요. 공영개발을 바꾼다는 건 무슨 일이냐면 땅의 그 수용. 네. 그러니까 제일 공영개발에서 이번에 우리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용의 어려움입니다. 좋은 땅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다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공공개발이 되면 수용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 그게 공영개발이 되면 수용을 하고 그걸 이제 완전히 공용을 하지 않고 거기에 뜻밖의 후순위는 이익은 다 가져가게 만드는 이런 구조로 설계를 해요. 이게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왜 이렇게 몇몇 민간인들이 작은 돈을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느냐. 그중에 이제 곽상도원 아들까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네. 그래서 그건 뭐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다 드러난 사람 다 이제 뭐 조사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50억
이야기 나왔는데요. 1,000억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하다가 네. 이제 대부분 여기 또 이제 언론계 주시 등장하는데 여기서 아마도 우리가 아니 짐작하는 그건 이제 데는 뭐 지금 이제 나오는데 얘기하는 뭐 김만배 대표라든가 예, 지금 예, 인적 예. 네트워크를 보면은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그러니까 조금 이게 설명을 사실은 뭐 드릴까요? 1,000억 등장하고 하는 것들도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전 수사 때 나타난 게 이게 누가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 받은 거 없습니다. 근데 그게 경제적 이익 공동체라고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그걸 다 누렸고 거기에도 압력을 가했고 윤석열 후보가 성남인의 시민단체 성남시정감시연대가 오늘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복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업무를 총괄했고 또 성남시장이든 이지사의 지시를 받은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기획연출자로서 기획본부장에게 모든 지시를 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조사하고 국정감사 특검에 세워야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큰 골격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네. 왜 공영개발을 해서 성남시가 얻은 돈은 별로 없는데 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4,040억이라는 돈을 가져가느냐. 그리고 실제로 또 분양대금까지 얻습니다. 그러면 돈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그러면은 그런데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느냐. 민영 개발을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되자마자 안 된다. 이거 너무 많은 돈이 개인들한테 가니 공영 개발로 돌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한 건 맞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공영개발의 구조가 SPC라는 구조를 통해서 합니다. 성남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그 구조가 희한한 것이 1차는 성남도시공사공사가 여기서 뭐 얼마를 얻고 나머지는 다 2차는 가져가는 걸로. 근데 이걸 설명하기를 이거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는데 여기 리스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시장이 다 해줬죠. 토지 수용 다 했죠. 그리고 대장동이라는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냐 이건 사실은 대도시에서 LH라든가 해서 물어보면은 이런 식의 투자 공사 이런 개발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은 매우 희한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런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한 사람들,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들, 네. 또 무슨 경기도 공무원들 이런 분들 다 국정감사 나와서 저건 해야죠. 인허가 사업이고 하천대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공영개발 SPC에 개발 참여할 이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정 과정부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정을 누가 하느냐 결국 성남시가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군색하지만 이야기 이럴 수 있겠죠. 이 개발 사업에 크게 하다 보면은 온갖 이제 비판이 들어오고 견제가 들어오고 고발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법조 인맥, 야당 인맥도 필요했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근데 그것을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용서할 수가 없죠.